네, 이제 다시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또 선수들 위주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잠시 약간 도망가셨던 분들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데드라인 사가의 알파이자 오메가죠. LA 레이커스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 사이에 정말 충격적인 트레이드였습니다. 샴즈가 처음 보도했는데 또 샴즈 계정이 해킹된 게 아니냐고 선수들이나 이제 기자들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바님께서는 처음 이 트레이드 소식 듣고 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처음 나왔을 때 바로 보진 못하고 한 시간 있다 그냥 농구 커뮤니티를 들어가 봤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주말 그 시간에 그렇게 글들이 많을 게 아닌데 무슨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무슨 돈치치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돈치치 갈매기 이름이 나오는 게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저는 그 둘이 트레이드 되는 가능성을 생각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 순간적으로 진짜 눈을 의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사실 뭐 아무도 정말 뭐 상상조차 못했을 것 같은데 불꽃 앤서 님께서는 딱 처음에 그 소식 들으셨을 때 또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제가 저희 단톡방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샴즈가 네. 해킹당한 줄 알았어요. 트위터를 보고 있는데 샴즈 기사가 속보로 뜨길래 음. '아 이 새끼도 네. 해킹을 당하는구나.' 이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바비박스가 해킹당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충격과 음. 공포 속에서 이제 트레이드 조건을 봤는데 이게 진짜 충격과 공포가 네. 맞는 게 직전 시즌 올 NBA 팀 선수가 트레이드가 된 경우가 역사상 처음이에요. 근데 심지어 음. 거기에 낀 선수가 26 살의 완전 창창한 에이스다? 이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트레이드죠. 예. 음. 네, 뭐 어떻게 됐든 이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장안의 화제였던 이제 르브론과 돈치치와의 궁합, 이게 정말 궁금한데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딱 한 경기 호흡 맞췄고 뭐 어쨌든 그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바님께서는 혹시 그 경기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다면 또 그 둘 간의 궁합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보긴 봤는데 이게 제가 조심스러운 게 네네. 그 이게 뭘 판단하려면 그래도 조금 표본이 쌓여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음. 트레이드 될 때 그러니까 트레이 어떤 팀이 트레이드로 선수를 영입할 때 저는 나눠서 생각하는 게 네네. 기존의 큰 색깔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약점을 보완하거나 강점을 강화하려 하느냐, 아니면 아예 기존의 색깔 자체를 엎어버리느냐, 이렇게 음. 나뉜다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그런데 이건 아무리 봐도 후자죠. 기존 레이커스의 색깔은 제 기준에서는 앤서니 데이비스에 맞춰져 있었어요. 팀의 색채 음. 자체가. 르브론은 지금 나이도 있고 해서 뭐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 중심을 돈치스로 아예 바꿔 낀 거거든요, 중간에. 네. 그래서 이게 이 새 구조가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를 사실 자기들도 완전히 이게 서진 않았을 거예요, 판단이. 어떤 식으로 해야 네. 될지. 그래서 당장 한 경기 보고 이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앞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 새로 짠 판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 보고 싶은데 스바님께서는 그려지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어떤 모습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기존 레이커스를 보면 사실 르브론이 있음에도 지금 르브론이 나이가 있잖아요. 보통 네. 르브론 같은 핸들러가 있는 팀이라 생각하면 당연히 돌파, 드라이브의 비중이 높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스팟업의 비중이 높은 1차적으로 그런 구조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음. 레이커스는 둘 다 하위권이었어요. 기존 레이커스는 오히려 갈매기가 포스트에서 공을 잡고 마무리하는 그 비중이 더 높은 거고,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골밑 위주의 팀이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돈치치가 오면서 굉장히 드라이브 앤 킥 위주의 팀으로 바뀐다 생각을 해야겠죠. 음. 근데 네. 여기서 그러면 보통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드라이버도 있지만 그 드라이브를 받고 그 후속 액션을 이어나가는 선수들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레이커스가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운 거는 뭐 표본이 적어서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스팟업 비중 자체는 기존에 낮았어요. 그러니까 음. 많은 스팟업 기회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데 성공률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번 시즌. 음. 하치무라 이런 선수들이 그 마무리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서 이게
잘하면 그 작아진 역할 내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애초에 돈치치를 데려왔는데 공격에서 못할 거라고는 뭐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라면 이제 다 예측 생각하셨다시피 수비인데 네네. 네네네. 공격 공격을 또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것도 맞긴 한데 수비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 게 레이커스가 원래 갈매기가 있던 팀이잖아요. 네. 근데 갈매기를 데리고도 골밑 수비가 좀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음. 특히 속공 수비는 최하위권 쪽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갈매기를 빼고 돈치치가 와서 이게 더 좋아질 것 같진 않죠, 그게. 음. 그리고 리바운드 싸움 자체도 수비 리바운드 장악이 그리 좋은 팀은 아니었어요, 갈매기가 있을 때. 네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주전 올스타급 빅맨을 빼버렸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됐고, 저는 좀 지켜봐야겠다 했던 게 사실 공격이야 뭐 어떻게든 맞출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수비를 레딕이 어떤 식으로 짤지 이게 조금 감이 안 잡혀서 레딕이 그동안 인터뷰나 이번 시즌 보여준 모습을 보면 사실 선호하는 수비는 스위치거든요. 네네. 레이커스가 스위치 수비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음. 음 사실 돈치치 르브론을 들고 스위치를 더 많이 한다 이게 제 생각에는 그리 좋은 효과를 낼지 저는 그건 모르겠거든요. 아. 오히려 제 기준에서 이 선수들은 활동 반경을 좀 좁혀 주고 그래도 힘이 좋잖아요. 한 점에서 네. 버티는 힘이 좋기 때문에 돈치치 댈러스 시절에 수비 좋았을 그 기간처럼 조금 골밑으로 좀 좁히는 그런 대형의 수비를 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레딕이 선호하는 건 그것보다는 전원 스위치로 균열을 없애는 그런 방식이라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어요. 모두가 다 트레이드 이후에 좀 레이커스의 그 행보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또 계속 그 르브론과 돈치치의 궁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빅맨 말씀을 계속 해 주셨습니다. 뭐 당연히 앤서니 데이비스라는 빅맨이 나갔으니까 이제 추 레이커스의 빅맨이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는데 네. 뭐 샬럿과 이제 후속 무브로 트레이드를 진행을 했죠. 네. 네. 불꽃의 님 누가 오고 누가 왔는지 저는 잘 네네네. 모르겠거든요. 네. 레이커스는 누 레이커스는 누굴 어 들여오고 또 샬럿은 누구를 또 새로 영입을 아 예. 했습니까? 레이커스는 달튼 크네트라는 루키 선수를 새로 영입을 했고요. 예. 샬럿 아 후레츠는 마크 네네. 윌리엄스라는 선수를 새로 영입을 했습니다. 예. 아 예예. 네 두 팀 선수들이 각각 또 새로 그 팀을 바꾼 유니폼이 어색하지 네. 않은데 또 아 이런 또 이 그렇죠. 트레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뭔가 좀 네. 기시감이 들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일부러 옆에서 뛰던 선수 같은데.' 약간 요런 예예예. 느낌은 좀 드는데 뭐 일단 그 네네. 왜 마크 윌리엄스였었나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마크 윌리엄스가 음. 결국에는 이 랍 타겟으로 영입을 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예. 돈치치가 지난 음. 시즌에 파이널까지 간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로 저는 라페스를 봐요. 네. 지난 음. 시즌에 숏미드를 라페스와 플로터로 공략을 하면서 숏미드를 거의 뭐 갖고 노는 수준으로 장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페인트 조 패킹을 박살을 내 버리는 수비 공격을 보여줬죠. 이게 파이널 간 네네. 원동력이었는데 지금 레이커스의 랍 타겟이 음. 막 딱히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돈치치를 음. 위해서 마크 윌리엄스를 영입하려는 시도를 했다. 요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마크 윌리엄스가 네네. 굉장히 공격적으로는 뛰어난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도 잘 잡는 약간 더블 더블형 빅맨이라 그렇게 됐는데 음. 저는 사실 새로운 트레이드로 달튼 크네트가 온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이 얘가 커리어 하이 경기 몇 경기 뛰었는 줄 아십니까? 근데 좀 사실 많이 뛰는 모습을 보진 네. 못했거든요. 몇 경기 뛰었습니까? 커리어 하이가 43 경기입니다. 근데 그게 루키 시즌이에요. 그러고 얘 커리어 세 네네. 시즌 커리어 동안 총 뛴 경기가요 84 경기밖에 안 돼요. 이게 좀 얼마나 심각하네요. 심각한 수치냐면 동기간에 네네. 엔비드가 119 경기, 자이언이 114 경기 뛰었어요. 아. 근데 우리가 엔비드랑 자이언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상 때문에 맨날 골골대는 아. 놈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크 윌리엄스 84 경기 네. 뛰었습니다.
자이언하고 엠비드가 아. 마크 윌리엄스에 비하면 선녀예요, 선녀. 저는 그래서 음. 마크 윌리엄스 좋은 선수 맞아요. 좋은 선수 맞고 도지치한테 잘 맞았을 겁니다. 수비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음. 됐겠죠. 리바운드도 잘 잡고. 그런데 저는 트레이드 음. 어그러지고 이 크레트가 새로 다시 돌아온 게 저는 낫다 요렇게 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건 네네. 레이커스가 지금 수비를 그 앤서니 데이비스 했을 때 이제 크리스티 POA 쓰고 그러고 이제 드랍백으로 바꾸면서 수비에서 호조를 띄웠었단 말이에요. 그게 연승의 음. 원동력이라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소닉 사사님께서 영상도 따로 만드신 적이 있는데 지금 이 팀에서 네. 그 POA를 할 만한 선수가 크리스티 외에 지금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음. 드랍백을 쓰기도 좀 애매해졌죠. 예. 그러다 네네. 보니 인제 수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요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딱 그 돈치치가 왔는데 저희 채널에 S로 시작하는 모 님께서 이 팀으로 스위치를 네네. 하려면 이제 그 음. 리브스, 르브론, 돈치치를 두고 스위치 디펜스를 하려면 "박지성과 가투소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 아 누군지는 몰라요. 네네네네. S로 시작하시는 어떤 분께서. 예. 아니 저는 근데 그 말에 동의가 될 네네네. 정도로 지금 좀 수비 스킨 잡기가 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 스바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도 음. 그런 부분에서 동의가 되고요. '알렉스 렌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렉스 렌은 한계가 아. 있어요 분명히. 예. 어 네. 이제 빅맨으로 알렉스 렌을 데려왔는데 또 이제 아직 찰럿과의 이제 사과도 끝나진 않았고 근데 과연 어떻게 이 레이커스 빅맨진의 얘기가 마무리가 될지 좀 궁금해지고요. 이제 다른 시즌 같으면 또 메인감이 될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 마이애미와의 악연을 끝내고 이제 골든 스테이트로 넘어온 이제 지미 버틀러 얘긴데요. 지미 버틀러가 이제 골든 스테이트로 넘어오고 나서 바로 이제 연승을 골든 스테이트가 달리고 있습니다. 스바님은 이제 버틀러가 골든 스테이트에서 뛴 경기를 좀 지켜보셨습니까? 아 네. 버틀러는 좀 봤습니다. 아 네. 어떤 모습이던가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버틀러가 지금 비호감 스택을 많이 쌓아 놔서 음. 조금 언급은 조심스러운데 저는 잘할 거라 생각은 했거든요. 뭐 음. 생각만 안 부린다면. 왜냐하면 이거 소니님이 영상도 만드셨는데 히트 농구가 저도 저번에 언급을 했었고 골스랑 가장 비슷한 농구를 하던 팀이 히트예요. 네. 오프볼 위주의 움직임 그리고 컷을 이렇게 활용하는 게 골스 히트 둘이 대표격이었는데 사실 그 음. 히트에서 워낙 잘하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냥 버틀러 입장에서 하던 거 그냥 계속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스페이싱 이슈를 사람들이 조금 걱정했었잖아요. 버틀러가 3점 네. 넣는데 골스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게 음. 오해를 좀 하시는 게 골스는 사실 3점 농구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컷의 비중도 못지않게 높은 팀이고 음. 3점을 그 디코이로 해서 골밑 컷 찬스나 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오프볼 확률을 높이면서 그런 찬스를 창출해내는 팀이지 그냥 3점을 쏘는 걸 목표로 하는 이 무지성 보스턴 같은 팀은 아니거든요, 골스가. 네네네. 네, 그런데 또 결국 스페이싱하고 그래비티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래비티란 음. 결국 수비수가 이 선수를 얼마나 의식하고 이 선수한테 얼마나 붙어 있는지 그거지 않습니까? 네. 가장 쉬운 건 당연히 3점 라인 밖에서 3점 슈터가 서 있어서 그 선수한테 붙는 거겠죠. 이걸 일반적으로는 쓰는데 꼭 3점이 없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음. 들어서 버틀러가 골밑으로 질주를 하고 있다 해봐요. 공 없이. 컷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비수는 당연히 버틀을 체크해야겠죠. 네. 그러면 그 순간에는 버틀러는 그래비티가 생기는 거예요. 수비수를 음. 끌어당기니까. 근데 그러니까 골스의 기준에 이 옵션이 없다 이런 지적이 사실 그런 식의 어떤 수비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선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커리한테만 다 집중이 되면 뭐 남은 디그린하고 무디 이런 선수들이 알아서 해결을 할 기대치가 좀 떨어지죠. 음. 근데 버틀러가 일단 이 다지선다를 걸 수가 있어요. 버틀러가 안쪽에 존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기존 골스의 공격을 하면서도
기존 골스의 약점으로 뽑혔던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옵션의 부재, 아니면 직접 공격을 주도할 수 있는 또 다른 선수, 아니면 자유 투겟, 이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고, 그러면서 기존의 골스가 하던 그 농구를 그대로 할 수 있는, 수비에서도 뭐 워낙 역할은 잘 해주고요. 뭐 그런 네. 자원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버틀러가 뭐 농구만 하면 잘 맞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 초반 이 경기들에서 그런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반대급부로 마이애미로 넘어간 이제 앤드류 위긴스 얘기도 살짝 좀 해 보고 싶은데, 이제 앤드류 위긴스의 이제 마이애미에서 사실 이제 버틀러가 소위 이제 태업을 한 다음에 이제 스몰 포워드 포지션에서 마이애미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어쨌든 위긴스가 와서 살짝 좀 채워줄 거라는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불꽃 앤서님께서는 이제 마이애미에서의 위긴스 모습 또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어 이게 뭐 예상할 게 있을까 싶기도 해요. 예. 왜냐면 이 네네. 팀 자체가 히로랑 지금 아데바요 중심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이제 위긴스가 어느 네네. 정도 그 롤 부담, 그러니까 공격 부담이 좀 덜한 3 옵션으로 들어간 건데, 예. 이 선수가 음. 이번 시즌 되게 잘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죠. 이제 음. 코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베이스라인 그 움직임도 좋고, 예. 전반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뭐 히트는 딱히 뭐 얘기할 건 없지 않을까. 일단 아무래도 좀 막판에 안 좋았던 버틀러가 있을 때보다는 확실하게 팀은 좀 올라갈 것이다. 요 정도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비치랑 네네. 그 파케즈 주니어를 워낙에 지금 재밌게 쓰고 있는 팀이라, 예, 또 위긴스 같은 음. 윙을 아주 잘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네, 또 굉장히 이제 스포 감독님이 좋아하는 핏의 선수라고 또 많이 예상을 하는데, 네, 또 마이애미에서 위긴스의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원래 주인공이 됐어야 할 선수입니다.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넘어간 디에런 팍스인데, 또 하필 앞에 너무 굵직한 트레이드들이 좀 터져서 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데, 하여튼 뭐 디에런 팍스와 이제 웬바냐마의 이런 궁합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불꽃앤서님께서는 이 둘의 궁합 어떻게 예상을 하고 아이, 계십니까? 웬바냐만 저희 채널의 주인공이거든요. 예. 항상 나오면 이 조회수가 네네네. 확실하게 나와 주고, 그래서 제가, 음. 저한테는 최고의 트레이드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집중해서 경기들을 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네네. 트레이드될 때 예상한 게 있는데, 그 예상이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우려보다는 좀 나은 면도 음. 보이기는 했어요. 그것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려 음. 보면요. 일단은 네네. 디에런 팍스라는 선수는 트랜지션의 마스터입니다. 혼자서도 트랜지션을 굉장히 잘하고 이 트랜지션을 이끄는 능력도 탁월한데, 스퍼스에서 그 부분이 좀 약한 면이 있었죠. 예, 그래서 확실하게 트랜지션이 살아나는 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좀 네. 아쉬운 건, 이 웬바냐마라는 선수가 이번 시즌 딥3를 통해서 이 확실하게 자신의 인제 포텐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인데, 이 선수가 사실 음. 팝아웃 옵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 대에서 팝아웃을 하기보다는 딥3 영역에서 자리를 잡고 확실하게 자리를 굳히다가 이제 패스를 받아 가지고 3 점을 던지거나 요런 이제 옵션인데, 이게 팍스와 이 선수가 궁합을 맞췄을 때 언뜻 보면 딥드라이브의 팍스, 그러고 딥3의 웬바냐마가 잘 맞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2대2 에서는 요 부분에서 약간의 갭이 있어요. 완벽하게 들어맞는 핏은 아니라는 네. 거죠. 근데 음. 이런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고 실제로 경기를 봐도 투맨 게임이 굉장히 원활하게 돈다는 느낌은 좀 없기는 했지만, 역시 크리스 폴이라는 선수가 네네.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생각보다는 음. 괜찮았다. 예, 딥드라이브의 팍스가 생각보다는 팀 공격에도 지공 상황에서도 나름 잘 어울리더라. 요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디에런 팍스가 이제 손수술을 이제 받는다는 그 말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웬바냐마의 궁합을 뭐 또 잘 맞춰가는 것도 이제 그걸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팀입니다. 이제 디에런 팍스를 보내고 이제 잭 라빈을 이제 들여온 새크라멘토 킹스인데, 네. 어 스바님께서는 이 무브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세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기는 하고요. 네네. 일단 뭐 앤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의 그 제도 하에서 힐스에게 그 계약을 줄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든 보내야만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 상황에서는 사실 을이 세크가 된 거잖아요. 갑보다는. 네네. 어떤 면에서는 그래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대가 한정적이었는데 그 안에서는 뭐 아쉽긴 해도 뭐 너무 나쁘게 받은 건 아니다. 인데 다만 몽크, 라빈, 드로잔이 라빈은 공격을 못하는 선수는 아니죠. 드로잔도 뭐 못하는 선수가 당연히 아니고 근데 이 셋을 모아놨을 때 이 밸런스가 네. 어떤지는 그 앤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지금 약간 짐을 떠넘긴 약간 그 생각도 드는데 불꽃일서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드로잔하고 라빈이 만나 가지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그 순간 그 장면을 보면서 음. '아유 저거를 보면서 지들 둘은 기뻐하는데 사보니스도 기쁠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고요. 예. 예. 아. '사보니스는 인제 예.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음. 이게 아무래도 네네. 지금 사보니스 빼고 몽크, 라빈, 드로잔이면 수비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보니스 혼자서 어떻게 해야 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사보니스의 특징이 이제 트랜지션을 굉장히 잘 리드하는 이 선수라는 거잖아요. 이 선수가 수비 리바운드 네네. 확실하게 잡아 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리바운드 잡아서 이끌어내는 트랜지션이 기가 막히게 좋은 선수고 거기에서 이제 음. 가장 춤을 췄던 선수가 팍스예요. 근데 그 자리를 네. 라빈도 트랜지션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기는 한데 좀 색채가 다르죠. 라빈은 3 점으로 가니까 요게 얼마만큼 잘 음. 맞을지 공격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봄직하다고 보고요. 근데 다른 거 다 네네. 있겠습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안 맞든 어쩌든 해 봐야 드로잔이 오늘처럼 클러치 위닝 샷 딱 넣어 주면 팀은 이기는 거죠. 예. 다만 음. 사보니스는 음. 죽어날 것이다. 예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굵직한 것들은 이제 좀 다뤄봤는데 혹시 스바 님께서는 좀 트레이드 후기를 남기고 싶은 선수나 팀 또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뭐 소소한 무브를 한 팀들은 또 많은데 그렇죠. 네네. 그래도 강팀은 조금 관심을 가지지 않으실까 싶어. 그래도 클리브랜드의 보강은 좀 다뤄는 봐야겠죠. 음. 클리브랜드가 르버트하고 니앙에다가 2라운드 픽을 활용해 가지고 디안드레 헌터를 데려왔어요. 네.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이번 오프 시즌에 다이슨 다니엘스 연장 계약도 있고 음. 해서 조금 샐러리를 덜어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그다노비치도 보내고 이렇게 헌터도 보내고 그런 선택을 한 건데 음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의 아킬레스건이 사실 전력에 비해서 낮은 높이죠. 투빅을 쓰지만 그 윙의 높이가 낮은 팀이었잖아요. 네네. 르버트가 높이가 낮고 그 니앙은 그 높이가 별로 의미 없는 선수 같고요. 네네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약간의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을 헌터 영입을 통해서 조금 어떻게 해 보고자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음. 네네. 다만 이게 제가 걸리는 거는 여전히 딘 웨이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클리브랜드는. 음. 왜냐면 헌터가 윙이긴 윙이지만 웨이드처럼 4 번의 그런 역할을 하면서 골밑 가담이 좋은 그런 유형은 사실 현 상태에서는 아니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쪼금 역할을 줄여 주고 쪼금 단순한 거에 집중을 하게 해야 되는 그래서 올해 애틀에서 벤치로 잘했던 거고 음. 수비 영향력은 사실 부상 때문에 이제 기대치보다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네. 그냥 3번 대인 수비수 하면서 빠른 3점 던지는 딱 그 정도 기대치인데 그래서 당연히 클리블랜드의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또 음. 이게 나간 자원에 비해서 나간 자원이 뭐 많은 것도 아니지만 유의미하게 이게 전력을 굉장히 바꿔주는 그런 영입이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음. 그래서 여전히 클리블랜드는 딘 웨이드의 건강이 중요하다. 그런데 디안드레 헌터도 건강이 좋은 선수는 아니다. 정도로 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 클리블랜드가 계속 지금까지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또 디안드레 헌터의 건강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불꽃앤서 님께서는 또 약간 그래도 좀 언급하고 싶은 팀이나 선수가 있으신지 예. 궁금합니다. 일단 매 시즌 지금 매 녹음할 때마다 쿠즈마 얘기를 드렸죠. 정말 모르겠는 선수라고. 네네. 저는 쿠즈마를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야, 이런 네. 선수를 그 밀워키 벅스에 그렇게 잘 팔았다. 예. 아주 훌륭하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음. 워싱턴 위저즈는 옛날 썬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픽을 이제 선수 좀 음. 애매한 선수들 데려와 가지고 팀에서 나름 잘 육성을 하면서 계속 팔아서 픽을 만들고 그 픽들을 쌓아 나가면서 지금 리빌딩과 리빌딩을 이제 들어가는 방식인데, 이게 딱 오클라호마 시티 네. 썬더의 그 리빌딩 모델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 모델을 음. 그대로 가고 있어요. 데니 아브디아를 픽 2장 1 라운드 픽 2장으로 받고, 이번에 그 쿠즈마를 또 픽 스왑이랑 뭐 2 라운드 픽 이렇게 받아오면서 바꾸고, 그러고 스마트를 받아오면서 또 픽을 1장 받았고, 그러고 레지 잭슨 받아오면서도 1 라운드 픽을 1장 받아왔죠. 이번에 요런 음. 무브로 1 라운드 픽만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번 시즌에 지금 코파 플래그 레이스에서도 이 팀이 1 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여전히 조던 풀은 갱생을 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팔아야 될 만한 음. 선수가 인제 조던 풀 같은 선수가 있고, 예. 요런 음.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이 팀은 굉장히 지금 리빌딩의 그 롤 모델인 썬더를 잘 따라가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음. 트레이드 데드라인의 승자 중 하나가 아닐까,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또 흥미있거나 궁금한 소재가 있으시면 또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또 주제를 선정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맡아주신 스바님 그리고 불꽃댄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건디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